차라리 이건 물어보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터놓고 얘기를 잘 못하는데 예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내가 지낼 수 있냐 이런 거 네.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뭐 너무 하염없이 긍정적이고 또 절망적인 분들 너무 절망적인데 약간 현실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한 뭐 1, 2년은 살 수 있는데 뭐 3개월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일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잖아요. 애가 지금 뭐 5살인데 뭐 손주를 보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어떻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물론 의사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1차 치료를 시작할 때 이런 약을 썼을 때 생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되게 꺼려하세요. 되게 나빠지는데 계속 더 좋은 약은 없나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막 다른 병원에 가고 이러는데 그럴 때 약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를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사실은 좀 터놓고 약이 있을지 없을지 좀 물어보고 이때 내가 치료를 안 받는 게 좋을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길게 위로를 드리면서 대화를 할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안아버리고 막 다른 병원 가버리고 이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 다음에 참 제가 또 한 가지는 녹음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죠. 녹음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개인 간의 대화에서 뭐 되고 안 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있고 없고의 얘기는 있겠죠. 근데 의사들도 눈치를 보면 아는데 녹음을 하고 있으면 되게 사실 기분은 나빠요. 나를 못 믿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증거를 남기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의도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려고 한다거나 못 온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본다거나 이런 걸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물어보시면 그렇게 기분이 상할 일은 없어요. 녹음해도 되나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데 못 와서 혹시 녹음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뭐 기분 나쁠 일은 없죠. 저는 오히려 또 가족들이 들어야 되는데 못 오면 녹음하셔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몰래 이제 뭐 숨겨놓는다든지 동영상 촬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그건 좀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시는 상황이 되면 좀 먼저 물어보시면은 서로 기분이 안 상할 것 같아요. 랜선 진료소 구독자분들은 교수님과 미리 좀 논의를 하시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 꼭 해야 된다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가급적 많은 질문을 답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못해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진료 시간에 좀 약간 시간만 잡아먹고 되게 영양가 없는 질문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같은 상황을 계속 보기 때문에 질문이 반복되면 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질문을 여러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좀 그건 왜 그런 거죠? 같은 질문을 답을 하셨을 거잖아요. 부인한테 설명드리면 다음에는 이제 아들이 오는 거죠. 나는 못 다음 들었어요. 질문 때. 그럼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엔 또 갑자기 딸이 와요. 그 다음엔 갑자기 형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때는 치료를 시작할 단계였는데 이때는 또 바꿀 단계에 오면은 내가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은 이 의사 말이 바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같은 설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안에 어떤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 누가 그러던데 뭐 이거 먹으면 좋다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주로 약이 아니고 다른 뭐 식품이나 건강식품 약, 네. 내지는 뭐 무슨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 어떤 뭐 온열 치료를 하라더라, 뭐 비타민을 하라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종양내과 같은 데서 권하는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잘 입증되고 표준적인 치료예요. 근데 그게 아닌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준을 약간 벗어났거나 효과가 잘 입증되지 않은 치료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물어보셔도 사실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무수하게 받는 질문이 홍삼이 좋으냐 이런 건데 그거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아니 그래도 좋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신다거나 뭐 무슨 다른 암에서 듣는 치료제를 갑자기 가져와서 뭐 무슨 표적 치료제가 있다던데 이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누구는 그거 맞고 좋아졌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좀 약간은 지식을 가지고 의사랑 어떤 신뢰관계를 쌓아서 의사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환자들이 의사님 만나기 전에 뭘 활용하는 거예요? 랜선 진료소를 활용하면 되죠. 아, 신장하는 영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신장암 하면 이제 신장암에 대한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정보가 진짜 나한테 맞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랜선 진료소나 저희 신장암 한우회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정보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그 정보가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들, 뭐 항암제, 뭐 약제 이런 거 가져와서 이거 해도 되겠냐, 누구는 이거 해서 좋아졌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치의를 잘 믿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전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 갔다 오면 그런 거 의료진이 얘기 안 해준다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그런 거는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일일이 기억을 못 해요. 왜냐하면 무슨 뭐 전이 병소가 뭐 몇십 개가 있는 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때 병변이 몇 개냐, 몇 센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신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거겠죠. 수술을 할 수 있냐, 수술할 수 없냐 이런 거. 그러니까 전이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고 전이가 있더라도 전이 절제술이라고 해서 모두 잘라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죠. 물론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뇌전이라든지 어떤 척추전이나 뼈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이 생기면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들도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뇌전이가 있으니까 방사선을 받으세요라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게 이제 뭐 크기가 그럼 2cm면 어떻고 5cm면 어떻겠어요? 치료제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은 할 수 있죠. CT를 이제 대개는 보여주는 편인데 요새는 이제 진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여드려도요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폐고요, 이게 종양이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CT를 눈으로 봤다라는 만족감만 있을 뿐이지 말로 하는 거랑 전혀 정보가 다르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영상은 저희도 보여드려요. 수술해야 되는데 혈관 침범해서 안 된다 그러면 혈관에 들어간 암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 거 영상이 딱 보이니까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이 병변 크기나 개수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건너는데 막 차가 막 빠르게 오고 있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몇 명이지? 뭐 이런 거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 그다음에 크기가 몇 센치냐 이거는 저 차 운전하는 사람 키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차에 치이냐 안 치이냐가 중요하니까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저희도 되게 이제 개수나 센티미터 이런 거를 일일이 따져서 하지 않아요. 영상에서 저번보다 좋아졌냐 혹은 저번보다 나빠졌냐
또는 없던 게 생겼냐 이런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막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CT의 판독을 보시면 막 거의 수십 줄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궁금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이제 치료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님도 보호자셨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 동의하거나 내지는 뭐 교수님 얘기에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환자분들은 지금 당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멀리 보면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치료가 잘 유지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제가 상담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잘 치료가 유지되는 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